네, 안녕하세요. 람다 256 정원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는 블록체인 중심에 있는 데라서 사실은 우리 블록체인 업계가 망하면은 다른 컨설팅에서는 다른 걸 컨설팅 하시면 되고 교수님은 다른 걸 가르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생존을 위협받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되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들 입장에서 제목은 다 비슷하지만 약간 뷰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저희 주위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어프로치를 갖고 있는지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STO 막 뜨잖아요. 3일 전에 저희 회사에 전화가 옵니다. 제가 강남에 빌딩을 우리 몇 개, 수백억 대 갖고 있는데 요새 STO 해가지고 이런 건 부동산도 유도가 된다고 한다. 자기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늘날 저희 좀 특히 국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하나 더 제목을 붙였으면은 블록체인, 웹3, 아마 디지털 자산. 그게 아마 지금 2023년 2월 특히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개인 소개를 하자면은, 이전에 제가 삼성전자 했을 때 한 갤럭시 S10부터 삼성전자 블록체인 월렛이라고 나왔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굉장히 핫했던 게 우리 여기 삼성 디지털 여기 삼성타운 거기도 있고, 그때 당시에 갤럭시가 나왔을 때 기자들 질문의 대부분이 삼성이 블록체인을 하냐,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드냐, 막 그런 질문을 당시에도 많이 받았는데, 다 보면 갤럭시도 예를 들어서 되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최고의 폰이라고 이제 자부를 하는데, 당시 이제 갤럭시도 오래다 보니까 점점 젊은 세대, 그러니까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젊은 세대를 어떻게 잡을까. 특히 근데 젊은 세대 보니까 이 자산에 대한 생각이 기존에 이렇게 우리 어른 세대랑 달리 보면 우리 비트코인이든 우리 NFT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 실제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저희가 이게 흐름을 맞춰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당시 이제 냈던 것 같고요. 람다256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국내 이제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저희 업비트의 이제 블록체인 자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 우리 블록체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우리 디파이든 NFT든 STO든 DAO든 여러 산업에 걸쳐 있어가지고, 얘가 사실은 기술 플랫폼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 컨설팅, 아니 공동사업, 투자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회사가 요 바로 근처거든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3년 업계 전망이랑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특히 2023년 2월 1일 현재 국내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걸 맞춰가지고 사실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제 당사자 사업 전략도 어떤지 예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전망을 보면 웹3가 지금 밝지가 않아요. 결국은 암호화폐, 우리 보면 3구 현상 때문에 우리 글로벌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 암호화폐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요새 우리 FTX 사태든 그 전에 우리 테라 루나 사태는 해가지고 암호화폐 자체가 신뢰를 잃어가지고 굉장히 시장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특히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우리 바이낸스든 업비트에 코인을 상장했던 회사들 별도 수익 모델이 없으면은 요새 많은 기업들이 폐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특히 저희도 루니버스를 통해 가지고 상장한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래소에.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고, 특히 NF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 이제 올해는 글로벌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공통점인데, NFT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자산법. 근데 그 중에서도 증권성 있는 거는 전자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 테두리에 와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사업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앞에 우리 진창호 파트너님이 여러 번 얘기해 주셨는데, 기존에 보면 우리 메인넷 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많은 메인넷이 있는데, 탑 15개의 메인넷, 그 대부분 우리 NFT에서 가장 많이 뜬 게 베이시, 크립토펑크 여러 개가 있는데, 탑 20개의 NFT 거래 금액으로 치면 보면은
기존 기업들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웹2 때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도 웹 2.0이 뜨면서 막 이제 신생 기업들이 나온 거고, 웹3 기업도 이제 기존 기업들보다도 다 신생 기업들인데, 실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김 파트너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타벅스든 이제 나이키든 레딧이든 뭐 국내도 보면은 현대자동차나 롯데나 해서 기존 기업들이 웹3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웹3 인프라에 대해서 결국은 기술적인 이제 발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면 암호화폐 시가총액 사실 11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나게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이게 아마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손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 이제 약간 이제 그 금리 인상 기조가 약간 변곡점이 생겨가지고, 암호화폐 시세도 좀 회복하고 있지만, 우리 참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는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자산과 달리 중간에 테라 루나 사태, FTX 사태를 겪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 자체가 이제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NFT 거래량도 사실은 1월달, 작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1월, 월 총 거래 금액이 170억 달러였는데 10월 기준으로 4.6억 달러고, 사실은 최고점 대비 99% 이상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NFT 시장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이 이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게 보면 우리가 NFT 해가지고 개인의 소유권을 더해서 굉장히 저희가 아름다운 얘기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NFT 이면에는 좀 이제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한 달 전에 우리 신문기사로도 나왔는데 NFT 거래 절반은 다 자전거래다. 근데 우리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절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와 자기 지갑끼리 주고받는 것만 걸리는 거지,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추적하기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런 치면 거의 90%에서 실질적으로 거품이 많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사람들이 우리 뭐 예술 아티스트든 누구나 NFT 옷만 씌우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서 팔리잖아요. 근데 NFT가 그런 이제 자전거 시장을 빼면 또 왜 잘 팔리냐? 우리 명품 시장도 보면은 구찌 가방과 구찌 짝퉁 가방이 있어요. 이 사용 가치는 동일합니다. 근데 구찌가 왜 더 막 비싸게 팔라요? 구찌니까 잘 팔리는 겁니다. 그냥 명품이라는 브랜드에서 기호 가치, 사용 가치 외에 기호 가치가 있는 거고, 기호 가치는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NFT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NFT가 잘 팔려면 이 기호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마케팅을 뿌려서 결국은 더 벌고 싶으면 자전거래까지 해가지고 이 돈을 벌어왔다는 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크립토 윈터를 맞은 것도 NFT도 되게 본질적인 가치는 있거든요. 성장하는 다음에 이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웹3가 왜 좋냐? 한때 저희는 되게 그냥 실질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디파이를 생각하면 전통 금융권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디파이를 하면은 예금 이자가 전통 금융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또 대출 이자는 훨씬 이율을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디파이가 당연히 그 전통 금융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NFT 같은 경우는 모든 컨텐츠의 시작이 되는 크리에이터의 이득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결국 NFT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전 크립토 윈터와 다른 거는 이게 사업 가치가 검증이 됐다.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위기화하고 이제 규제와 관련된 건데,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이제 선진국 이제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데 많아서 대부분 공통점은 규제 강화와 동시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에서도 자기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동시에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주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그 네거티브로랑 이제 파저티브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대륙법, 영미법에 뭐 이제 그런 차이,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이 네거티브 로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으면 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파저티브라고 로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적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건 법이, 규제가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갑자기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도 하고 그러다가 정부기관과 이제 불편한 관계를 맺고, 은행들이 뭐 커스터디 서비스도 하고, 똑같이 삼성페이가 있다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도 하고, 그래서 일단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뭐 금융이나 이런 데 제가 다 눈치 보면서 하라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차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오히려 하라 하지 마라가 명확하면 분명한데, 그래서 특히 우리는 P2E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막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많이 사업체를 옮기거나 이제 사실 몇 년 됐지 그래 왔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3년에 이제 업계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이제 되게 불투명해 있던 게 결국은 모든 게 이제 제도권 틀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우리 보면 토큰이랑 NFT 같은 거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합법화될 예정이고, 근데 이 중에서도 증권성이 있는 거, 이제 증권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STO를 뭐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을 결국 STO로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크게 말해서 이게 돈을 투자하는데 단체로 투자하고 제3자에 투자하면서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이제 수익을 얻을 때, 이거는 증권성을 판단하는 호익 테스트 기준인데, 그게 있으면은 증권을 발행하라는 사람은 이제 전자증권법, 유통을 시켜보는 사람은 이제 자본시장법 해가지고 이 법 개정이 한 올해 6월 정도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특히 여기 당장 합법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혁신금융 서비스, 이 규제 샌드박스로 하는 게 우리 증권사랑 우리 발행사들은 이제 여기를 많이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예전부터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도 한국은행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올해 다 이제 좀 확화되지 않을까 이제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보면 우리 세금이라는 게 뭘 취득하거나 또 팔 때, 매매할 때 세금을 내잖아요.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암호화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잠시 유예한 상태지만 결국은 우리가 특근법이라는 것도 OECD 산하의 그 FATF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OECD에서 카프라고 해가지고 조세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제가 이게 되게 어두운 면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암호화폐 말고 웹3 자체는 이제 본질적으로 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 구글이죠, 이게. 대세계 투자회사고, 투자자사들의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확대되고 있고, 특히 보면 우리 웹3 쪽 개발 분야, 최근에 보면 우리 AI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가 오히려 줄고 있는데, 웹3 쪽은 계속 개발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게 아까 NFT 홀더, 결국 NFT 지갑을 얘기하는데, 지갑 수는 2022년에 NFT 거래 금액은 거의 99% 줄었지만 홀더 수는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그 저변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가 기업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계속 이제 진출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부터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결국 국내에서도 뭐 현대자동차나 뭐 우리 뭐 신세계, 뭐 롯데, 아니 여기 방탄소년단, 이것도 우리 업비트, 뭐 이렇게 우리 여기 관세청 산하의 우리 정품 인증해주는 티파까지 해가지고 모든 기관이 특히 2022년에 많이 이제 사업에 진출을 했고, 특히 우리 최근에 이제 업계에서 이제 많이 주목하는 게 스타벅스예요. 저희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NFT를 리딩하는 거는 베이시와 엑시 인피니티와 스테픈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계에서 NFT 하면 어느 회사를 주목하느냐? 스타벅스랑 인스타그램, 레딧입니다. 결국은 이제 전통의 우리 웹3 기업들이 아니라 기존 기업들이 나서서 NFT 거래해가지고 결국 직접적인 수익이나 뭐 거래자 차이보다도 NFT 자체를 이렇게 멤버십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게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아까도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이게 NFT냐 그냥 멤버십이냐, 다 우리 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지만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분명해요. 이게 스타벅스나 우리 레딧이나 그런 데서 NFT 만들면은 그게 만들어진 NFT가 오픈시에 나옵니다. 오픈시 시장에. 왜 오픈시 시장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뭐 게임 아이템도 나오고 그러는데, 게임 아이템이라면은 그게 개인 소유 같지만
실제로는 게임사가 다 컨트롤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지만 여기 NFT라는 거는 자기가 완전 소유권을 가지고 오픈시에 가서도 팔 수 있고 매직에 대해서 가서도 그러니까 NFT 멤버십 팔면은 그 멤버십을 산 사람은 멤버십과 관련된 혜택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소유권 자체가 중앙화된 특정 회사가 아니라 개인에 있는 거. 그래서 저희는 판단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이거를 NFT를 만들면 오픈시로 다시 팔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막 되게 단순하게 보고 있고 또 이제 특히 요새 신문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이제 STO인데 이게 다른 것과 달리 STO는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게 사실은 이제 증권상 모든 거를 이제 유동화 시켜가지고 자산화하는 겁니다.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 투자를 받고 싶어. 그럼 여기 증권 발행형 토큰 해가지고 자금 전환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STO였고 다른 하나는 여기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이게 하나에 400억짜리인데 400억 원에 팔라니까 너무 유동성이 없어 이거를. 그래서 만분의 1로 쪼개서 팔자. 이제 이런 형태에 보면 이제 자산 유동화형 토큰이 있어요. 이제 이런 증권성을 가진 것들이 이번에 법 개정과 해가지고 막 들어오고 사실은 부동산만 해도 단일 상품으로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3년 전부터 이미 그걸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ICO 통한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 이 STO보다 수익성이 높은 거예요. 결국 이게 거래가 잘 되려면은 이걸 자산을 만들고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서 또 많은 팔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그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동성에 대한 설계와 이제 수익성이 아직 충분히 다른 자산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기업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시장이 이제 크게 열릴 거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STO가 이제 시장이 열릴 텐데 딱 보면은 크게 발행사와 거래소를 만든 유통사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법 개정이 되고 있고요. 이걸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 업비트에서 거래를 중개를 하더라도 코인을 직접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마 발행사와 유통사랑 나눠지는데 발행사가 되려면은 우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자격을 따야 되고 그건 아마 이번에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나올 텐데 요 발행 계좌기관은 보통 이제 증권사들을 잘하는 거지만 요 자격을 확 낮춤으로써 난이도를 많은 핀테크 업체나 그런 일반 자산가들이 우리 토큰 발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요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고 보면 기존에 상장되는 이제 그냥 우리 거는 STO는 전자증권화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만 장외 거래를 모든 이제 증권사한테 열어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산업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제 1월 중순 때쯤 이제 우리 금융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이드를 주고 어제 이제 먼저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보면 금융위에서 이것들을 이번에 정부 입법으로 해가지고 올리기 위해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붓다를 싸들고 갔다. 왜냐면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미 이게 오히려 디지털 자산법 이런 것보다도 STO가 더 이제 빨리 입법화되고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추세는 우리 보면 되게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얘기지만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퍼미션 컨소시엄 블록체인 아니면 퍼블릭 블록체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특히 국내 기업들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퍼블릭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거는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뭔가 기록을 남기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만 대의 서버에 동시에 저장되니까 신뢰도가 되게 높거든요. 동시에. 근데 요새는 보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스타벅스고 레딧이고 인스타그램이고 뭐 이런 전통 기업들도 폴리곤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고 심지어는 우리 JP모건이나 우리 피델리티 같은 이제 금융기관도 자기네 이제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더리움이나 이제 폴리곤,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나가고 있는 게 글로벌한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늦어요. 아직까지 이제 보수적인 방향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 사업 전략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지금 주제가 이제 웹 3.0이긴 한데 새로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어둡고 기존 기업들을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웹 2.1 기업, 웹 2.5 기업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 3는
결국 이제 주로 이제 스타트업들 위주로 탈중앙화되고 결국 토큰 이코노미를 제시하고 이제 국내라면은 토큰 상장이 목적인 기업들이에요. NFT에도 상장이고 토큰 상장. 이제 이런 토큰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데 기존에 이제 전통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우리 스타벅스, 나이키, 롯데는 NFT 멤버십을 기존 멤버십에 NFT라는 옷을 씌우되 결국 우리 뭐 오픈시도 하면서 기존에 우리 토큰 판매보다도 로열티 마케팅이나 이제 그런 목적으로 뭐 현대차도 들어오고 다 그러는데 기존 기업들은 이제 특히 약간 규제 강도가 낮은 분야의 대기업들을 특히 이제 이런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하지만 진짜 블록체인을 옛날부터 도입을 했던 게 우리 전통 금융권이거든요. 근데 전통 금융권은 아직도 많은 규제하에 이제 묶여 있고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을 좀 기술로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씩 나가는 곳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2.1, 2.5라는 용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람다 이오라는 회사가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고객이 이렇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렛을 만든다. 웹3 기업에서는 메타마스크 같은 직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송금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고객의 사용성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웹 2.5 기업들을 위한 지갑은 뭐가 되냐? 주로 이제 NFT 홀더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켓플레이스군 NFT 발행 못해가지고 자기 작품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위주로 NFT 위주로 만들어지는 거고 웹 2.1 기업도 여기도 자산이 있으니까 STO 같은 자산이 있으니까 지갑이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도 있으니까 자산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탈중앙화는 모르고 무조건 보안이다. 그래서 좀 여기서 소개된 것처럼 NPC고 뭐고 해가지고 지갑의 요건도 다 달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에 따라서 원하는 사업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솔루션들도 다 달라진다. 같은 지갑이라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시간 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왜 2.1 기업, 규제에 가장 이제 민감한 기업들, 주로 이제 금융이나 이제 공공이나 이런 곳인데 요새 이제 가장 이제 국내만 얘기 드리자면 가장 핫한 게 우리 STO다. 근데 그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돼 증권사가 이제 60개가 있는데 원래 증권사의 본업이 중개인데 그거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는 우리 이런 증권사 기술 기업이 이제 결국은 짝짓기하는 단계였다면 본격적으로 아직은 이게 6월에 입법이 되고 실제 합법화해서 사업하려면은 내년이고요. 당장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증권사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과 그게 자기네들이 본업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또 이제 STO가 합법화되면서 더 이제 심한 거는 저희가 업계 분위기를 보면은 먼저 이거를 내기 위해 가지고 특히 혁신금융 서비스로 혁신금융 서비스 아직 합법화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잖아요. 그거 내기 위해서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난 기사도 보면 대신증권에서 우리 카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부동산 STO 하는 업체를 뭐 인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KB은행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결국 이게 웹 2.1 기업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토큰 사업 이런 거 못하고, 이게 공급망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의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해가지고 블록체인이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 신용정보를 얻어서 대출해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 홍준표 시장이 그 대구에서 ABB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AI랑 이제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이거 가지고 대구의 수성 알파시들은 판교신도시처럼 만들겠다. 해서 여기서 이제 대구의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제 공공성 있게 사업하는 분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웹 2.1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지만 우리 디지털 자산이 되게 개념이 약하고 하지만 여기 합법적인 자산, ST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권에서 굉장히 사업이 액티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 근데 웹 2.1 기업은 우리 보면 유통이나 엔터테인먼트, 제조 같은 대기업으로 되게 규제가 강한 금융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한 발짝에 벗어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바른손, 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기생충 만든 그 이제 감독이랑 저희 람다하고도 사실 공동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 현대자동차가 작년 한 초에 우리 메타콩즈라는 걸로 굉장히 우리 마케팅 효과도 많이 봤는데, 지금도 이제 아이오닉 6, 이제 전기차에서 NFT 멤버십 해서 이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고, 이건 이제 서울 디자인 재단이라고 이제 서울시잖아요. 재단인데 사실 우리 NFT를 보면은
되게 특히 아티스트, 좋은 IP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NFT 하면 이게 돈을 많이 벌 거라는 되게 환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보면 이게 특히 이제 기업들을 IP가 이제 기업들이라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아티스트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DDP가 NFT 플랫폼도 지원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우리 웹 2.5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웹3 기업은 오직 목표가 토큰 상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대박 나는 거고요. 결국 바이낸스든 코인베이스든 업비트에 올려가지고 대박 나는 거고, 이런 데는 전체 완전히 탈중앙화 돼 있고, 오히려 또 국내 블록체인 쓰지도 않아요. 이게 결국은 토큰을 만들려면은 이더리움도 많은 투자자가 많고 유동성이 많고 이제 돈이 모여 있는 곳에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실제 또 거래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하고, 사실 저희가 또 람다랑 밀접하고 우리 이제 오픈메타시티나 아크피아도 보면은 원래 이제 여기서 전시를 하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명한 작가를 알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작가들이나 이런 IP를 모아서 NFT화 해가지고 우리 그 솔라나에서 이제 가장 우리 퍼스트 마켓플레이스는 매직에덴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 사고 있고, 특히 여기도 STO도 보면은 아까 STO가 발행이랑 유통, 거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통은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포지션하는 분이고, 발행은 일반 이제 핀테크 업체까지 해가지고, 음악이 이제 IP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STO 분야로도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웹 2.1, 2.5 사상 웹3 기업의 결국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중요시하는 보안 영역도, 그 기술적인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술 분야도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웹 2.1에 포시하면 금융권은 이제 무조건 보안이고요. 근데 웹 2.5는 이제 중간에 보안하고 확장성, 웹3 기업은 이제 탈중앙화. 그래서 웹3 기업은 무조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고, 웹 2.5 기업은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이제 컨소시엄. 왜 퍼블릭 블록체인이냐면, 우리 예를 롯데 홈쇼핑에서 벨리곰 만들었어요. 근데 사용자들은 벨리곰은 돈 주고 샀어. 근데 이거를 다시 되팔아가지고 돈을 벌려면 오픈시나 그런 데 가서 팔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폴리곤이나 이더리움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왜 2.1 기업은 오히려 아직 폐쇄적이라 아직 프로웨이브 블록체인을 쓰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기업은 이 영역에서도 이제 퍼블릭 체인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람다는 보면은 그냥 예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흐름에서 이제 당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냐면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지만 점점 흐름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고 있고, 또 퍼블릭 체인도 저희 테라, 루나 망하고 지금 솔라나도 굉장히 힘들고 해가지고 그 굉장히 잘 나가는 블록체인도 자주 바뀌어요, 이게.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근데 요 체인이 바뀔 때마다 요거를 하나 붙여가지고 지원을 만들려면 개발자가 10명이면 6개월을 이렇게 개발해야 되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이제 개발 플랫폼을 만들자. 이제 그런 회사들이 우리 뭐 알케임이나 여러 글로벌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포지션하면서 글로벌로 가고 있고, 또 NFT 보면은 거래 금액은 되게 줄었는데 나오는 NFT 마켓플레이스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오픈시나 이런 데는 저희 국내로 보면 쿠팡이나 이런 걸로 비유한다면은 요새 기업들은 다 뭐 모든 걸 다 취급하는 우리 마켓 이마트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여기 뭐 신발만 파는 거, 뭐 옷만 파는 거 그런 게 마켓이 있는 것처럼 NFT도 특정 버티컬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앱에 연계해서 나오기도 해가지고 마켓플레이스 자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저기 이런 건 B2B 관점에서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이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굉장히 우리 전략적으로 포지션하는 게 우리 STO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아마 이게 기술적인 거에서 이제 넘어가고, 근데 이게 본질적인 거는 우리 자산을 우리 웹3 사업을 하는데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폴리곤이나 이런 우리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우리가 자산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럴 때 그것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굳이 이제 블록체인을 기술 영역에 매핑시키자면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많은 기술 플랫폼이 필요해서 그걸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B2B NFT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도 구축을 하지만 저희가 사이펄리 마켓플레이스도 있지만 우리 좋은 IP를 가진 아티스트 보면은 이게 NFT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이게 요 작품을 3D나 2D 이미지로 만들고 그렇게 한번 디지털 자산화 영역을 거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우리 이미 NFT 좀 특화된 스튜디오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스튜디오까지 연계돼가지고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 주는 것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STO가 있는데 STO가 보면 잠재된 자산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많은데 당사에서 보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이든 아트든 귀금속이든 탄소 배출권, 뭐 부동산, 지적자산권 이제 모든 실물 가치가 있는 거는 유동화되면서 STO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당사가 이제 결국 이런 발행사들을 모아가지고 컨설팅도 해주고 무상으로 기술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결국 사업화 지원도 해주면서 저희 람다 스스로 여기서 저희가 한 100억 이상 올해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발행사를 발굴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생태계를 하는데 저희가 좀 리딩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결국 한 60개 증권사랑 결국 사업 제휴를 맺으면서 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아마 지금까지 이제 남다까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웹3 하면은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개념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생존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웹3냐 어떻게 웹 2.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곳엔 다 어디든지 간다. 그러면서 돈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성공하면 거꾸로 웹3였다가도 웹 2.5가 지금 중요하다. 웹 2.1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아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모두가 지그재그로 가면서 보여주고 증명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웹3도 지금 크립토 윈터가 있고 지금 아니면 기존 기업이 들어와서 웹3 성격도 많이 퇴색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음에 이제 웹3라는 거는 결국은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은 NFT든 디파이든 보면 예전 크립토 윈터랑 다른 거는 NFT든 디파이든 이런 거 다오 같은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 전통 금융이나 우리 전통 디지털 시장이나 그거보다도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게 이미 시장이 한번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크립토 윈터만 벗어나면은 우리 좀 더 이제 성숙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에도 많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굉장히 빨리 좋은 내용들 너무 많이 막 쏟아내셔가지고 예, 너무 빠른데. 시간이 약간 남았습니다. Q&A를 지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예. 그 다오는 거의 말씀 안 하셨는데 다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다오는 전통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건 저희한테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더 투명하고 더 신뢰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 받아들이고 있어요. 더 투명하고 더 신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오를 상품으로 팔기에는 되게 지금 애매한 거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STO를 예로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요새는 다오도 이제 많이 분화되니까 일종의 컨소시엄형 다오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만드는데 이게 그냥 일종의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랑 다른 거는 요 생태계를 컨소시엄의 참여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책도 정의하고 모두가 집행되고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과정인데 STO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STO 같은 경우는 보면 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권 관련해서 법이 왜 생기냐면은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생기거든요. 왜 투자자 보호냐? 제가 남한테 돈을 맡겼는데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 저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이상하게 약속한 게 이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제도가 공시제도입니다. 그 공시가 모든 증권법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블록체인을 쓰고 이제 다오로 이제 들어오면은 딱 증권사들 입장인데 이게 금융권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쓸 수가 없어요. 통제를 못 하니까. 그 대신 믿을 만한 곳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종의 다오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정책도 우리가 정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자산을 우리가 검증해 주자. 신뢰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여기 투명성도 감시하고 이런 것들 일종의 어떻게 보시면 저희 입장에서 돈이 되는 다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STO 플랫폼도 만드는데 이걸 그냥 담는 게 아니라
람다에서도 이제 보여 준비하고 있는 게 장표는 없지만 우리가 8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형 다오가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거기 보면 LG U+ 같은 이제 통신사부터 해서 매일경제, 한겨레신문부터 해서 DS 투자사도 있고 하는데 우리 믿을 만한 대기업들이 모여서 이 생태계 정책을 정해야 먼저 집필하고 또 열심히 컨트리뷰션 안 하면 투표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체인은 저희가 만드는데 주인이 저희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다오 형태로 되는데 여기서 우리 STO가 건전하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여기가 담보를 해주셔서 이런 형태로 람다에서는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죄송해요. 저기 먼저. 예. 저는 비자발적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님 얘기를 해보면 되게 깨어 있으시네요. 예. 자기도 NFT로 예. 유동해준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온대요. 예. 근데 아까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권 있는 거 보고 예. 이게 몇 년 정도 바라보고 NFT 탄소 배출권 저희는 아까 전에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미국 사례나 이런 데 보니까 합법화도 중요하지만 이 당장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구나. 그래서 사실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증권사하고도 얘기해 보면은 이 사업을 딱 내면은 거래가 많을 거라고 기대하는 증권사는 아무도 없어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게 근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는 미국이나 이제 싱가포르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잘 안 돼요. 근데 투자하시고 계시는데 죄송하십니다만. 예. 그래서 근데 일단은 자기네 업이고 흐름이 이게 이제 맞다고 사업적으로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 근데 아마 STO는 NFT랑 다른 거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거는 실물 가치가 유동화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실물 가치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고 실물 가치보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만들어 나면서 정해야 되는데 기존 증권보다는 되게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존 토큰 대비는 기존 토큰과 다른 점은 합법화되어 있고 투자자 보호 수단이 있다. 그게 STO거든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성을 있다고 판단하고 당연히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격까지 얘기해서 죄송하고 예.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요. 예. 지금 부동산 개발의 투자성은 단기성이 확보돼 있잖아요. 단기라는 거 뭐냐면 시장에서 끝까지의 분양자가 있는데 그 수분양자에 대한 STO 참여가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예. 저희도 몰라요. 이제 결국은 이제 입법화 과정에서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업을 대충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거는 요런 자격이 있고 나오지만 결국은 말씀드린 실물 자산은 더 복잡한 게 기존의 실물 자산과 관련해서 증거뿐만 아니라 관련 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큰 건물을 유동화했을 때 쪼개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쪼개게 되나요? 그러니까 필지 직원을 어떤 방식으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예를 들면은 10,000분의 1로 쪼개면은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사는 거고요. 그게 신탁회사가 결국 이게 10,000분의 1 기술업체라는 걸 엮어가지고 10,000분의 1로 쪼개가지고 사업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걸 신탁으로 쪼개. 상장 심사하실 때 법원은 스톡홈 메인넷이 ERC 20하고 폴리곤하고 차이를 두십니까? ERC 20이랑 또 폴리곤 저기 거래소 상장할 때 말씀이시죠?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업체의 문제예요. 루니버스도 그렇고 사실 클레이튼도 문제인데 토큰 상장하는 업체 입장에서 이게 결국은 토큰이 가치가 있으려면 요거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거래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거래소 보면은 이더리움 취급 안 하는 거래소 없지 않습니까? 폴리곤 취급 안 하는 거래소 없어요. 근데 루니버스 드리면다, 이제 클레이튼 드리면다 그러면은 대부분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프로젝트가 좋으면은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때 보면 여기 그 거래소와 여기 우리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사업적으로 부담되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특히 이제 그 이더리움인데 또 코인도 그렇고 사실 NFT를 예로 들면은 NFT도 팔려면은 실제 시장이 점점 이렇게 되는 게 이더리움에도 보면은 마켓플레이스가 많은데 오픈시가 거의 점점 장악하고 있고 솔라나에서는 결국 이제 매직에 대한 평정이 있는데 결국은 투자자가 많은 이더리움으로 가야 되고요. 이더리움 안에서도 오픈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여기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 그럼 폴리곤으로 가자. 폴리곤 통해서 오픈시로 가든지 아니면 솔라나를 통해 가지고 매직앤으로 가든지 이래가지고 돈이 많이 먹고 시장이 많아서 결국 상장보다도 실제 사업 성공을 하려면 이런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글로 가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되게 복잡한 게 우리 NFT를 보면은 대량으로 막 찍어내고 싶어. 근데 우리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이런 데 보면은 단점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하나는 우리 솔라나나 이제 이런 사태들 보듯이 우리 보면 안정성이나 가용성이 담보가 안 돼요, 그게. 근데 사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보면은 우리 유니버스나 우리 크리테 내부에서 이거 1차적으로 NFT를 막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실제 2차 거래 허용해 줄 때 결국은 이제 그런데 우리 브릿지를 연결해가지고 기술적인 이게 오픈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이렇게 구성을 많이 합니다. 특히 웹3 기업 말고 아까 중간에 우리 웹 2.2 기업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롯데나 신세계나 이제 이런 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성을 합니다. 예.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저희는 이게 도대체 이 웹3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면은 이제 우리 아까 진창호 파트너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지만 특히 업계 현황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사업에 포지션하고 있냐는지 궁금해 하시면은 우리 람다 이오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메인넷들을 많이 예. 이제 평가를 예.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제일 이제 뜨거운 게 예. 폴리곤하고 솔라나인 예. 것 같습니다. 예. 폴리곤은 이제 세컨 레이어니까 네. 이더리움 성능이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고 보면은 폴리곤이 네.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솔라나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칩 베이스로 해가지고 네. 이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탈중앙화를 과연 이룰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근데 사실은 전망한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데, 사실 기술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이 왕이죠. 코인으로 보면. 근데 이더리움이 있어요. 이더리움은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되어 있고 완벽합니다. 근데 그게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확장성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똑같은 이더리움이랑 똑같은 영역에서 경쟁하겠다고 했던 우리 이오스도 있고 이제 다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근데 솔라나가 와가지고 우리 보면은 블록체인에 우리 틀레마라는 문제가 있어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블록체인은 없다가 있는데 솔라나가 와서 POH라는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라는 합의 알고리즘이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어 하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시가총액 70조가 이제 넘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계속 장애가 나고 가용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근데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되니까 여기서 좀 투자자도 떠나고 뭐하고 근데 아직까지 근데 솔라나는 솔직히 해서 모르는 겁니다. 거기 알고리즘이나 기술은 괜찮은 것 같지만 계속 이렇게 이제 결국은 기술이라는 게 결국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운영성 담보가 안 되면은 계속 기술적인 신뢰가 없으면 떠날 수도 있다. 이게 레이어 1의 세계이고 레이어 2라는 거는 이더리움에 약간 보조 기능으로 이제 붙인 게 이제 폴리곤인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서 그게 당연히 폴리곤을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 액티브 지갑을 보면은 이더리움 지갑보다 폴리곤의 지갑수가 넘어섰어요.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면 그 빨대 꽂고 그래서 하는 거에 마찬가지니까.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이더리움 진행에 비탈리인에 그걸 보면은 이더리움의 확장성의 문제를 우리 2.0, 3.0 나와서 해결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를 하지만 자기네 확장성 없다는 거를 인정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작년에 메사 리포트에서 나오지만 이더리움의 미래를 롤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롤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하나 이제 뭐 거래를 처리하면은 이걸 막 실행하고 연산하고 그런 거는 밖에서 하고 그 결과만 이더리움 안에 저장을 하자. 원래 다 이더리움에 썼는데 해가지고 역할을 나누자는 게 이제 결국은 롤업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사이드체인이고. 근데 앞에 거는 폴리곤이 하고 마지막 저장만 이더리움이라고 한다. 그래서 롤업의 방향을 처음에 폴리곤은 이더리움 진영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역할을 인정을 했고 아마 우리 폴리곤이 그래서 크립토 인터넷에서 요새 잘 안 죽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추세인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하나는 뭐 이렇게 체인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우리 레이어 제로 해가지고 연결해주고 하는 우리 인터체인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체인의 방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 뭐 자세한 것도 예. 따로 물어보시면 또 더 질문 예.
시간이 남아서 있으셔도 되고 없으시면 여기서 예. 일단 강의는 예. 좋은 강의였습니다. 너무 예. 고맙습니다.